단군은 언제부터 국조가 되었을까? 잃어버린 역사의 비밀을 찾아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군이 최초로 언급된 기록은 1281년 고려시대에 발행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단군이 요임금 때 조선을 개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고조선 왕검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했으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삼국유사 이후 모든 기록에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고 나오기에 단군이 국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보다 136년 앞서 발행된 삼국사기에도 단군이 국조로 나왔을까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광개토왕에는 고구려 고씨의 시조가 단군이 아닌 단군보다 몇백 년 전의 인물인 전욱고양이라고 합니다. 북연의 왕 운도 시여사 이발을 보내어 답례했다. 운의 저부 고화는 구려에서 갈라져 나간 무리로 스스로 말하기를 고양시의 먼 후예라고 했다. 그래서 고를 시로 삼았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북연과 고구려는 중한국 1만리를 다스린 전욱고양의 후손으로 전욱고양보다 몇백 년 후인 요임금 때 고조선을 세웠다는 단군의 자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욱고양은 한족의 조상일까요? 맹자는 순임금이 동이족이라 했는데 사기의 가계도에 의하면 전욱고양은 순임금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가계도가 헌원으로부터 차남인 창의를 거쳐서 고양을 거치고 순임금의 아버지인 고수 그리고 순임금인 제순에 이르죠. 동이족 국가인 고구려 고씨의 시조가 전욱고양이니 그 후손인 순임금은 당연히 동이족으로 맹자의 기록이 옳다는 것과 양국의 기록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에는 시조가 단군이나 전욱고양이 아닌 천재지자 또는 황천지자로 나옵니다.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북부에서 나셨으며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나는 황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여기서 천재 또는 황천은 해모수가 아닌 시조를 말하며 당시 천재로 불리던 인물은 전욱고양의 조부인 헌원입니다. 고구려인들은 광개토 대왕비에 자신들이 헌원의 후손이라고 밝혔고 신라인들 역시 단군보다 수백 년 전의 헌원을 시조로 인식했음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는 가야 출신인 김유신 장군의 묘비명에 가야 김씨가 단군보다 수백 년 전 인물이며 서방 백제로 알려진 소금천씨의 후손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신라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소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당나라에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대당 고 김씨 부인 묘명에도 신라 김씨의 조상이 소호씨 금천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태상천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어 드러내셨으니 이름하여 소호씨 금천이라 하니 이분이 곧 우리 집안이 성씨를 받게 된 세조시다. 고구려 고씨와 신라 김씨의 공통시조는 헌원임을 사기의 가계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도가 있죠. 자, 헌원으로부터 장남인 소호가 있고 교국과 제국 고신을 지나 요 임금에 나오죠. 그리고 은나라, 주나라가 나오고 가야와 신라가 나옵니다. 신라에서 또 금나라, 청나라가 이어지죠.
자, 헌원의 둘째 아들인 창의로부터 고향이 나오고 이런 자손들을 거쳐서 고수, 제순에 이릅니다. 국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설이 제순의 자손으로 나오죠. 사기의 기록과 다릅니다. 그리고 무임금의 하나라가 있고 고구려 백제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 기록에 나오는 많은 나라들의 시조는 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 오제분기에도 헌원이 시조로 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도 헌원의 후예라고 했으니 삼국시대와 몽골 침입 전의 고려 때까지는 헌원을 국조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라고 나옵니다. 헌원의 후예라 했으니 삼국사기의 선임원검은 단군이 아닌 용을 타고 등선했다는 헌원으로 중앙국 일만리를 다스린 전욱 고향과 순임금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4대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헌원은 한족의 시조일까요? 사기 한번기에 한고조 유방의 시조는 헌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볼 때 한족은 헌원의 족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왜 헌원을 시조로 삼을까요? 아마도 역사적으로 헌원의 후예들이 중국 대륙을 통치한 왕조가 다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도 헌원을 시조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유사 이후로 우리 기록에는 단군이 국조로 여겨집니다. 삼국사기의 헌원의 후예라는 기록은 현재까지도 강단사학과 제야사학 모두에게 무시되며 교과서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조가 헌원에서 단군으로 바뀌었을까요? 단군 만들어진 신화 43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려 중엽까지는 단군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민간 사이에서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 몽골이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자 비로소 단군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것은 민족의 대동단결 의식을 깨우쳐 국난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의견이 있으나 천재의 자손이란 자부심을 버리고 왜 단군을 택했을까요? 고려 때 단군으로의 대동단결은 과연 있었을까요? 단군 만들어진 신화 58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들을 천재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고구려인에게서 단군에 대한 신앙의 흔적을 찾기란 어렵다. 몽골을 제국으로 만든 칭기스칸인 태무진은 발의 대하발의 후손이란 설이 있고 칭기스칸은 진국의 칸이란 설이 있습니다. 대조영은 국가명을 진국이라 했는데 사만의 전신으로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진국의 맥을 이었다고 진국이라 했다고 보며 대씨의 진국이라 해서 대진국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발해로 국명을 바꿉니다. 이렇게 몽골은 대조영의 진국의 후예를 자처했고 고려를 신화국으로 병합한 후 족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천재의 진국의 정통맥은 몽골이 가져가고 고려는 제후국으로 지위가 낮아지며 요임금 때 단군의 조선으로 역사가 왜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요임금은 중앙국 1만리를 다스리던 제2의 지위였고 단군은 중앙국 1만리 영토 안에 있었으니 자연스레 제후국이 되었으며 그러한 주정관계가 몽골 고려의 관계로 이어졌다는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부터 4대 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대 사학은 한족에 대한 4대가 아닌 몽골에 대한 4대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원나라를 이어 명나라가 들어서자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4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 전쟁 때문에 삼국유사에 하느님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제왕운기에서는 한 번 더 변조됩니다. 환웅의 아들이 아닌 환웅의 손녀가 남의 신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라 하여 반계로 깎아내렸습니다. 옛날에 반계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 엄청난 족보 위조입니다. 게다가 밝다는 뜻의 환을 박달나무 단으로 바꿔 황천의 뜻을 애써 지우려 단웅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제석지손명 단군본기에 말하길 상제환희는 서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웅이었다고들 하는데 일러 말하기를 내려가 삼위태백에 이르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했다. 그리하여 웅이 천부인 세계를 받고 귀신 3천을 거느려 태백산 마루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이분을 단웅천왕이라 이른다고들 한다.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하고 단수신과 결혼시켜 아들을 낳으니 단군이라 이름 지었고 조선 땅에 근거하여 왕이 되었다. 광개토 대왕비에 나오는 천재의 자손인 주몽은 삼국유사에 의해 서자 환웅의 아들인 단군의 자손으로 날조되며 장자의 가계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 주몽이 단군의 자손이라 나옵니다. 제1대 동명왕, 성은 고이고 이름은 주몽으로 단군의 자손이다. 이러한 족보 왜곡은 조선 초에도 이어져 환웅의 신시시대 역사를 지우고 단군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바뀌며 환웅과 단군이 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훗날 삼신일체의 토대가 됩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태조 때의 문신인 권근의 응제시에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온 신인이 환웅에서 단군으로 바뀌며 환웅의 신시시대가 지워집니다. 응제시란 명나라 황제의 명령에 의해 지은 시라는 뜻으로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사대주의에 의해 명나라 역사보다 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요임금 때의 단군을 역사의 시점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군이 나무 주변에 내려와 동쪽 땅에서 왕 위에 오르니 제요의 천하대요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태조 때의 사관이 조선 초 발간된 고려사 지리지에 그대로 반영되어 하늘에서 온 신인이 단군으로 날조되며 조선 말까지 이어집니다. 당요 모진년에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오니 국인이 그를 임금으로 옹립하고 평양을 도읍으로 삼아 단군이라 부르니 이것이 전조선이 되었다. 하지만 권근의 손자인 권람은 응제시주에 다시 증주를 달아 환웅의 신시시대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두 기록이 공존하는데 환웅의 역사가 사라진 고려사의 내용과 단군 고기를 인용하며 환웅의 역사를 살려놓은 기록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환웅을 살려놓은 기록도 반계라고 변조한 제왕운기의 기록과 비슷합니다. 단군 고기에 이르기를 상제환인이 서자가 있으니 이름이 웅인데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고자 하여 천부인 세계를 받아 가지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강림하였으니 이가 곧 단웅천왕이 되었다.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시고 사람의 몸을 이루게 하여 신단수의 신과 더불어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단군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단군이 당요와 더불어 같은 날에 임금이 되고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대주의가 극성이던 조선시대에 변조된 역사가 조선 말까지 이어져 환웅과 단군이 한 명이라는 삼신일체설이 나왔고 이는 백두산 본교와 나철의 대전교에도 이어져 환웅과 단군이 한 분의 신인이라고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왜곡된 역사를 개송하고 있습니다. 단군교는 1년 뒤에 대종교로 개명을 했고요. 대종교는 개명 후 단군은 사용하지 않고 단제 또는 한백엄을 씁니다. 당시 조선말 사람들은 조선 초 사대주의자들이 출간한 고려사 등의
단군 기록을 사실로 믿은 것으로 보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인들마저 이렇게 주장하면 신시시대의 유적인 9,000년까지 소급되는 유화 문명은 우리 역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유화 문명이 현재 중국 땅에 있다고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데 700년 역사의 사대사학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군이 원래부터 우리 국조가 아니고 원래는 헌원이었는데 몽골 침입 이후 족보 전쟁이 일어나면서 헌원을 몽골족에게 상납하고 우리는 단군이라고 요임금 때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역사가 날조되었다고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국조 단군이라는 것을 버리고 헌원이 우리 국조라는 것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헌원이 한족의 조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뿐이죠. 그래야지만 그들의 역사가 우리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